본 방송 중 내용은 출연 한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른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또한 본 방송 중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류마지기 작아요.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류마지기 작아요.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지금부터 김세원과 류마지기의 자가용 2부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데스먼드 모리스의 벌거벗은 여자입니다. 어머니들은 순전히 냄새로만 자기 아기를 찾아낼 수 있다고도 하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냄새로 많은 아기들 가운데 자기 아기를 찾아내는 스스로의 능력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사는 아버지는 50% 정도만 자기 아기를 찾아냈다고 하네요. 여기도 보면은 엄마들이 훨씬 더 코가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게 감이 좋다고 하는 게요. 촉이 좋다고 하는 게 이런 관점도 있어요. 정말? 냄새도 금방 알아요. 많은 감각들이 남성과는 좀 다르네요. 그래서 남자들이 네. 거짓말하면 금방 아는 거죠. 그런 교훈을 또 여기서 여자분들한테 거짓말하거나 네. 걸릴 짓 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요. 그렇습니다. 금방 걸립니다. 어차피. 예. 자, 8장 여자의 입술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그러니까 여성이 네. 어떻게 보면은 남성보다 굉장히 훌륭하다는 걸 그러네요.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성을 굉장히 존중한 책이고요. 입술에 대한 내용에서는 이제 여성의 언어 능력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도 한번 좀 읽어주시죠. 네. 이 부분 읽으면 정말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여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으로 꼽히는 것 가운데 하나, 즉 남자를 포함한 이 세상 그 어떤 동물보다 뛰어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이다. 뇌 단층 촬영 연구 결과 여자는 선천적으로 남성보다 말을 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진화의 결과이지 문화적 특징이 아니다. 말로 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을 때 남자보다 여자의 뇌가 훨씬 더 많이 이 임무 수행에 동원된다. 원시 시대의 여자는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해 부족 사회의 삶을 조직하는 존재였고 이에 반해 남자는 한마디 불평의 말도 없이 사냥만 하러 다녔다. 오늘날의 여자는 이 특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네.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존재군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 보면은 네네. 결론이 나오죠. 네. 남자들은요. 네. 여자랑 말로 싸우면 집니다. 네. 그냥 화를- 사냥만 하고 그냥 네. 조용히 있어야죠. 여성분들하고 말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이기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하고 네네. 말싸움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원래 지는 거니까. 이 참 여성들은 평소에도 이 수다를 통해서 예. 그 훈련을 하잖아요. 예. 네. 남자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수다 못 떨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도 사실은 평상시 이렇게까지 얘기를 서로 많이 하진 않는데 맞습니다. 방송이라서.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르네. 그래서 여자분들하고 말싸움하지 말라. 또 왜냐면 그런 교훈이. 원래 지는 게임이었다.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에 대해서 이제 또 나오거든요. 예. 밑으로 이제 점점 내려오는 겁니다. 입에서 이제 목으로 내려온 건데 네. 목에 대해서는 이제 해부학적인 설명이 좀 나오는데 이 부분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예. 해부학적으로 볼 때 목은 인간 신체에서 가장 미묘한 부분이다. 입과 위를 연결하고 코와 폐를 연결하며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이외에도 심장과 뇌를 연결하는 혈관이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목이다. 이 연결선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개를 숙이거나 끄덕이게 하고 또 흔들거나 비틀게 하며 게다가 돌리고 쳐들게 하는 등 사회 관계 속에 모든 중요한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온갖 형태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복합적인 근육들이 있는 신체 부위가 바로 목이라는 것이다. 네, 그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도요, 네. 그 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네. 그래서 목의 형태를 보면은 그 여성의 몸의 골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목의 두께나 근육량, 목의 피부 상태, 예. 목의 척추 그 경추 모양 보면은 그 여성분의 몸을 구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을 형의 수라 그럽니다. 형의 수. 형태에서 가장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도 이 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위고요. 특히 그 신비주의 집단에서는 목을 중요한 신체 부위로 여겼고 네네. 목걸이 착용하는 관습이 굉장히 오래전. 그러니까 고대 인류부터 있었던 것도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부위인 목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특수한 기능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원시 부족들 지금도 살고 있는 분들 아마존 같은 예, 데가 그런데 있죠. 가면은 네. 목에 항상 걸려 있잖아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군요. 예, 이렇게 책을 통해서
또 그런 다큐멘터리 보실 때도 좀 유식해질 수 있죠. 예. 네. 책을 읽어야 돼요, 사람이. 예. 맞습니다. 굉장히 찔리는데요. 자, 그 다음은 11번째 장, 여자의 어깨입니다. 그 여성들 어깨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이제 좁은 어깨를 여성스럽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여권 신장, 사회적 지향성이 이루어지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일부러 어깨 부분을 크게 만든 의상을 입는 식으로 표현했던 시기가 네. 있었다고 이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 2차 세계대전 때 각진 어깨 군복 스타일이 유행했다든지 1970년대 여성해방 운동이 한창일 때 견장을 단 유사 전투복인 테러리스트 스타일의 옷이 유행했다든지 1980년대 해방된 여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권력 의상이라고 불리우던 스타일은 어깨를 부풀리는 형태로 발달했다든지 뭔가 좀 오버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예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런 경향이 이제 1990년대부터 사라지고 네. 다시 어깨선이 부드럽게 변하고 있고요. 네네. 여성주의 운동이 여자가 남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그 자체의 모습으로 평등권을 누려야 된다는 것으로 변하고 있는 영향이다라고 이제 분석하고 있어요. 네. 예. 자, 그 다음인데요. 12번째 장 여성의 팔입니다. 그 여성의 팔도 뭔가 좀 신체 조건 특징이 있나요? 네. 그 남성의 팔뚝이 네. 여성보다 이제 좀 길죠. 네.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서 남자는 사냥감을 조준하고 그러니까 화살도 던지고 돌도 던져야 되니까 네. 동물을 잡기 위해서 팔이 그 사냥에 있어 특화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발전했다. 길이가 길어졌다. 여기서 얘가 나온 게 육상 경기에서 다른 종목들은 여성과 남성의 기록 차이가 10%밖에 안 나는데 네네. 유독 창 던지기 종목에서만 33% 오. 남녀 차이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그 야구도요. 김세환 아나운서님이 야구 전문가시니까 네. 야구도 구속이 아마 이 정도는 차이 나죠. 많이 차이 나죠. 남성과 많이 여성이. 나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팔이 남자가 여자보다 팔이 길었던 이유. 네. 옛날부터 사냥감을 조준하고 맞추는데 특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길어지고 더욱 발전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다. 예, 다른 기록은 10% 이내인데 이 던지는 팔 사용하는 동작은 33% 차이가 났다. 아주 흥미롭네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겨드랑이로 내려왔죠. 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 부분이 좀 재미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영국의 오래된 민간 풍습에 따르면 무도회에서 젊은 남자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유혹하고 싶을 때는 춤을 추기 전 셔츠 아래 겨드랑이 사이에 깨끗한 손수건을 끼워 넣는다. 그런 다음 손수건을 꺼내 마치 그 아가씨의 땀을 식혀주는 것처럼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해준다. 사실 이 젊은 남자는 자신의 아포크린 썬 분비물의 냄새를 아가씨에게 날려보내는 것이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잘못하면 네. 실례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그 남성과 여성이 그게 맞을 때는요, 그 남성의 어떤 냄새라도 네. 몸에서 나는 채취가 그 여성분에게는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아주 강력한 예. 영향을 발휘하네요. 그런 경우는 진짜 두 사람이 맞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네, 네. 예. 자, 이런 부분은 참 재밌는 부분이군요. 13번째 장 여자의 손입니다. 그 여자 손이요. 네. 여성의 손은 남자 손보다 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우월하다. 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좋은 목소리로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잡한 손가락의 움직임을 요구하는 일을 할 때는 그 무엇도 여자의 손에 대적할 수 없다. 피아노 건반을 예로 들자. 피아노 건반은 남자의 손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 피아니스트는 건반 사이가 넓은 음을 칠 때 불리하다. 결과적으로 위대한 피아니스트의 대부분은 남자다. 그러나 만약 남자의 손보다 조그만 여자의 손에 맞는 작은 피아노 건반이 고안된다면 어떨까? 남자보다 유연한 손가락을 가진 여자 피아니스트가 남자 피아니스트를 쉽게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악력 자체는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지만 네. 정확하게 악력을 내야 할 때 손가락의 끝부분만 마주대고서 힘을 주는 능력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뛰어나다. 네. 이것은 원시 시대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식량 채집에 더 적합하게 진화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손은요, 저도 제일 많이 보는 부위가 손이에요. 네. 제 진료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루푸스 환자분들, 그 손은 지구상 어떤 동물보다 인간이 가장 진화된 부위다. 네.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나온 게 있는데 네. 한번 볼까요? 인간의 몸에서 가장 활동적인 부분은 아마도 손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가 손이 너무 피곤해라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다. 우리의 손을 복잡한 부품으로 된 하나의 기계에 비유하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최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일생 동안 적어도 250만 번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한다. 갓 태어난 아기조차도 손가락 힘이 아주 세며 손을 가만 놔두지 못한다.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아기는 마치 앞으로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무수한 일들이 줄 즐거움을 기대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끊임없이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한다. 네, 이 손은 어쨌건 간에 정말 정말로 예술적이고 고도화된 부위예요. 네. 정말로 진화가 많이 된 부위고 그리고 손이 발달한 분일수록 뇌 기능도 네. 좋은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손가락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진화된 부위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하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손이 추위에 반응하는 방식 나왔는데 이게 제가 또 진료하고 있는 류마티스 질환에서 루푸스 환자분들 나오는 증상 그 레이노 현상, 레이노드 현상과 비슷한 과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처음 혈관 수축 반응 후 약 5분이 지나면 강력한 혈관 수축 반응에서 그 정반대, 즉 강력한 혈관 확장 반응으로 바뀐다. 손바닥과 손가락의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손이 밝은 빨간색을 띈다. 그 후 5분이 더 지나면 다시 반대로 혈관 수축 반응이 나타난다. 만약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로 1시간 이상 계속 눈싸움을 하면 5분 간격으로 손이 계속해서 파란색으로 변했다, 빨간색으로 변했다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는 비상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동상에 걸린 손이 곧 생사와 직결되었던 빙하 시대에 발달한 것이 아닌가 싶다. 네. 이게 그 네. 레이노 현상이라고 하는 증상인데요. 예. 추위나 차가운 것을 접촉했을 때 손가락이 이제 파랗게 변하거나 예. 그러다가 또 빨갛게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색깔이. 네네. 혈관의 수축 팽창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가 돼 있고 이 증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손을 따뜻하게 보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예, 손이 차가우신 분들, 여성분들 중에서 냉증이 있는 분들, 손이 네. 차갑고 손발 차가우신 분들은 이 레이노 현상, 손가락 색깔이 변하는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레이노 현상이 나타나면은 큰 병이 올 수 있어요. 나중에. 예. 그래서 이건 꼭 치료를 미리 잘해야 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추위에 노출될 때 색깔이 만약에 파랗게 변하거나 빨갛게 투명하게 흰색으로 변하거나 색깔이 어떻게든 변하시는 분들, 여성분들요 특히 이 레이노 현상이 나타나는 여성분들은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네. 자, 하나의 신호를 보고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여성분들 이제 유방 가슴인데 그 양육하는 거 네. 그리고 성적인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돼 있고 네. 모유에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콜레스테롤,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철, 비타민 들어 있고 아기가 이제 병에 저항할 수 있도록 길러주는 여러 가지 항체도 모유에 있고 그런데 이제 우유 역시 모유를 대체할 수는 있는데 아기가 칼슘, 마그네슘을 섭취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예. 소에서 나오는 단백질 이것에 의해서 알러지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아. 모유보다는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여성분들의 가슴의 특징이 다른 영장류의 암컷은 수유를 하지 않을 때는 평평한데 인간만이 수유와 상관없이 볼록 솟아오른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성적인 신호와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네. 왜 그런가? 영장류 암컷은 네 다리를 걷기 때문에 엉덩이를 이용해서 성적인 신호를 보낼 수가 있는데 인간은 이제 직립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대면할 때 엉덩이로 보내는 성적인 신호가 안 보여요. 아. 그래서 엉덩이를 모방해서 가슴이 엉덩이처럼 반원형의 예. 방구 모양으로 진화가 됐다. 그래서 가슴을 통해서 성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가슴이 중요시 되고 있다. 네. 네,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여성적인 매력을 또 어필하려고 네.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흥미로운 내용이 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작은 가슴이 수유에 더 유리하다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큰 가슴으로 수유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아기들이 훨씬 쉽게 모유를 빨 수 있고 아기의 코가 눌려서 지식할 위험도 줄어든다는 이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가슴이 작은 분들이 오히려 수유에는 더 유리하다고 네.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허리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네. 여성 허리는 이제 남성과 구별되는 모래시계 형태. 이 책 표지에 있는 것처럼 네. 특유의 모래시계의 형태의 실루엣.
성인 여성의 이상적인 허리 대 엉덩이 비율이 7대 10이고요. 예. 남자는 9대 10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굴곡이 있는 거고 네. 남자는 굴곡이 없는 거죠. 이게 또 중요한 게 그 허리 자체보다 가슴하고 허리 골반이 이룬 치수의 비율, 네. 잘록한 허리가 남자들에게 어필하는 이유가 결국 임신 출산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상징이다. 예.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밑으로 더 내려와서 네. 이제 여성의 음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예. 이 사춘기 진입 후 소년, 소녀 모두 음모가 생기는데 소녀들은 이 음모를 보고 큰 충격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 진입 후 소년들과 달리 소녀들은 거미를 싫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음모와 거미가 대체 무슨 상관이냐 하실 겁니다. 이 소녀들에게 거미가 왜 싫으냐고 물으면 한결같이 역겹고 털로 뒤덮인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움직이는 털로 뒤덮인 것이라고 거미를 인식하는데 이것이 음모의 모양과 연상작용을 일으키면서 거미에 대한 혐오감이 소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치솟는다는 정말 흥미로운 연구를 좀 네. 소개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음모가 왜 있는 것인가라는 네. 질문인데 저자는 이제 그 원시 시대에는 음모가 나면은 이제 성행위를 네. 해도 될 정도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아. 하고 있고 성기 근처에서 피부에서 분비되는 페로몬을 가두는 역할도 음모가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종교인들은 음모에 대해서 이제 터부시했었고요. 과거 이제 여자 조각상들요 보면은 여성의 음모라든지 성기의 특징을 생략해서 네. 매끈하게 표현한 걸 많이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또 미술 조각상들 그림들 보면은 또 조금 유식한 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종교 영향 때문에. 예. 이 부분의 얘기가 사실 또 나오네요. 이런 고전적인 조각상 때문에 빅토리아 시대 영국 최초의 미술학과 교수였던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성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29세에 결혼하고서 첫날 밤에 아내 음모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각상에서 보았던 여성의 매끈한 음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쇼크를 받아서 부부관계를 계속 못하다가 결국은 아내와 이혼을 하고 마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네요. 네.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네. 그거는. 이 부분도 좀 특이한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로 넘어갑니다. 네네. 그 여성의 엉덩이에 대해서는 진화적인 관점에서 유인원과 다른 점이 있는데, 네. 유인원은 이제 배란기가 오면 엉덩이가 부푼다든지, 네. 색이 변한다든지 하는 표시를 하는데, 아. 인간 여성은 그렇지가 않고 항상 엉덩이가 인간 여성들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 신호가 엉덩이에 굉장히 강력하게 있다는 거예요. 예. 요즘에 여성분들이 엉덩이에다 그 패드, 그렇죠. 엉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넣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남녀가 짝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네. 그러니까 항상 섹시함을 풍기기 위해서 엉덩이가 튀어나와 있는 거고, 인간 여성들은 가임 기간이 아닐 때도 이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게 네. 동물하고 다른 특징인데, 번식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정서적인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죠. 네네. 네. 자, 여성의 몸에 대해서 쭉 머리카락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쭉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엉덩이까지 이제 내려왔고 그러니까요. 거의 다 됐네요. 이제 들으신 분들이 오늘 좀 네. 약간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네. 좀 책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예. 이런 그 인문학적, 인류학적, 진화론적인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재밌게 들으실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현직 아나운서 김세원과 현직 한의사 유창길 원장이 함께하는 건강 팟캐스트 김세원과 류마지게 자가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22번째 장 여자의 다리입니다. 또한 여성의 긴 다리가 섹스 어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춘기 때 갑자기 다리가 길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긴 다리가 성적으로 성숙했음을 나타내는 신호가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여성분들 하이힐 신으시잖아요. 네. 다리가 길어 보이게 그렇죠. 하는 그 느낌. 네. 왜 다리가 길어져야 되는가. 아하. 그런 의미를 알 수 있는 네. 내용이고요. 네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네. 대단원의 마지막 23장 여자의 발인데요. 어. 여성의 발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이제 작은 발을 예. 여성미의 표상으로 여겼죠. 그래서 여성의 발이 크면은 가혹한 핍박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중국의 그 전족, 그렇죠. 예, 전족 풍습이나 네. 현재도 여성의 신발은 발을 최대한 작아 보이게 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나온다는 거고요. 예. 그 작은 발에 대한 이제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과거에는 이제 작은 발을 갖고자 하는 그 열망이 커서 일부 여인들은 엄지발가락을 제한 나머지 발가락을 절단하기도 했었다. 이런
이 정도까지 예. 발에 대해서 발에 크게 집착을 했었고 이와 관련돼서 떠오르는 동화가 이제 신데렐라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원래 참혹하고 이제 잔인한 이야기래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네. 작은 발의 신부를 원하는 왕자가 조그만 털 슬리퍼를 이용해서 신부감 후보들의 발 크기를 쟀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신데렐라의 두 언니가 너무 신부가 되고 싶어서 첫째 언니는 슬리퍼보다 발이 크니까 발가락을 잘라버렸는데 오. 피가 배어나온 것이 들켜서 탈락했어요. 그리고 둘째 언니는 발 뒤꿈치를 잘라버렸다. 네. 근데 그게 들켜서 쫓겨나고 결국 신데렐라만이 슬리퍼에 발이 딱 맞아서 왕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잔혹 동화였어요. 이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원래 이 이야기에서 털신이 등장하는데 네. 모피라는 뜻의 단어가 유리 번역 과정에서 오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유리를 뜻하는 단어로 오역이 되면서 유리 구두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이한 내용이었어요. 네. 예. 어떻게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이게. 금수저를 위해서 뭔가 막 네. 자기 몸을 해야 하는 네. 이런 내용이네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다운 얘기였던 네. 걸 알고 있던 동화들이 네. 이런 관점으로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에 대한 데스먼드 모리스의 진화론적 역사 사회적인 담론을 쓴 책입니다. 벌거벗은 여자를 리뷰해봤습니다. 부디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세원과 류마지기의 자가용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김세원, 현직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김세원과 류마지기의 자가용 참여 방법을 안내드리죠. 자가용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사연이나 질문, 청취 소감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질문이나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분을 선정해 유창길 원장님이 감수하신 류마티스 걱정 마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알려드리죠. 이메일 주소 ra7575 네이버닷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ra7575 네이버닷컴이고요. 또는 검색창에 내사랑 류마티스 검색하시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유창길 원장님의 내사랑 류마티스 블로그인데요. 내사랑 류마티스 블로그 상단에 팟캐스트 자가용 공지글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원장님 오늘 방송은 또 어떠셨나요? 네, 이 벌거벗은 여자 책은 대중적인 책은 아니어서 네.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한번 이 책을 한번 이 팟캐스트에서 네. 한번 함께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방송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읽으니까 또 새롭고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 책 좀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지적 능력이 한층 더 좀 성숙되었다고 해야 할까? 네, 예. 여성을 존중하는 책이에요. 일단. 네, 그래서 굉장히 읽다 보면은 네. 여성분들이 이렇게 우월한 존재구나. 네. 함부로 덤비면 안 되겠다. 네. 그 싸우면 안 되겠다. 벌거벗은 남자 책은 페이지가 한 10페이지 될 것 같아요. 별로 읽고 싶지는 않아요. 그 남자가 네. 벌거벗은 남자. 별로. 일단 제목부터 읽기가 싫네요. 뭔가 좀 혐오감이 드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되게 수준 높은 책으로 쭉 리뷰하다가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이 부분 잘라주세요. 자,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김세훈과 류마직의 자가용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류마지기 자가용 용